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뉴스 경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 지역 과밀학교 비율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과밀학교 현황을 보면 인천 지역 과밀학교 비율은 12.6%입니다. 이는 19.7%인 경기도와 12.8%인 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이 넘으면 과밀학급, 한 학년이라도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학교를 과밀학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과밀학교 비율은 초등학교의 경우 2020년 2.4%에서 2021년 1.2%로 절반가량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중학교 비율은 34.6%에서 38.1%로 고등학교는 4.8%에서 7.9%로 각각 증가했습니다. 과밀학급 수도 2020년 2,752개에서 지난해 2,783개로 31개 늘었습니다. 인천시가 내년 하반기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인천시는 2023년 초 택시 운임 요율 산정을 위한 용역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에서 인천 택시 운송사업 현황과 표준 운송원가 산정, 심야 택시 확충 방안 등을 조사한 뒤 내년 하반기 중 요금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인천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공동생활권인 특성상 요금 인상이 비슷한 시기에 진행됐습니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내년도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을 내놓자 연구 용역에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지역 택시요금은 2km 기본요금이 3,800원이며 135m, 33초당 100원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UN 산하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 GCF의 대규모 국제회의가 지난 13일 인천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GCF 글로벌 프로그래밍 컨퍼런스는 15일까지, GCF 민간투자 기후 컨퍼런스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영종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열리는데요. GCF 글로벌 프로그래밍 컨퍼런스는 개도국의 기후 대응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의 발전과 GCF 2차 재원 보충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개발도상국 장관급 대표 등 약 550명이 참석했습니다. GCF 민간투자 기후 컨퍼런스는 개도국의 기후 대응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기업체 대표와 국제기관 투자사 등 약 250명이 참석합니다. 부천 자연생태공원에서 이달 말까지 가을맞이 체험 행사가 이어집니다. 부천 자연생태공원 농경유물 전시관에서는 매주 주말 오후 2시간여 동안 봉숭아 물들이기 등 무료 체험 행사를 엽니다. 부천시는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과 전통에 관해 학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GS파워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수해 이재민을 위해 후원금 5천만 원을 부천시에 기탁했습니다. 부천시는 이번에 전달받은 후원금을 부천희망재단을 통해 이재민과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집단 에너지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S파워는 부천 삼정동에 열병 합발전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참여하는 여야 정협이체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4일 김동연 지사는 민선 8기척 간부회의에서 경기도의회가 정상화되면 여야 정협이체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도는 도의회 양당이 정상화된 만큼 경기도와 도의회 협치기구인 여야 정협이체 구성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여야 정협이체는 도와 도의회 양당 6명씩 모두 18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협의체 공동의장은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도의회 국민의힘 광미숙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등 3명이 맡게 됩니다. AI 뉴스 경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